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국환. 이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영상을 켰죠? 네, 저희가 저번에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에티켓을 주제로 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각장애인 에티켓에 대한 방송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난 비장애인 분들께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 거지? 그냥 도와드려도 되는 건가? 이런 곤란한 일들을 겪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티켓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가희가 흰지팡이를 들고 길을 걸어가다가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맞은편에서 행인이 걸어오고 있고 가희가 행인에게 말을 건다. 저기요. 죄송한데 혹시 여기 해밀 카페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저 바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눈이 잘 안 봐요. 시각장애인이어서 그런데요. 어디 가신다고요? 네, 해밀 카페 가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가야 돼요? 이쪽으로 쭉 가시다가 저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쭉 가시다가 저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이요? 돌아가시면 되고요. 전 이쪽이요? 바빠서 그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이요. 어디예요? 가희님이 길을 물어보시려고 했는데 비장애인 분께 안내를 거절받으시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요즘에 저렇게 길을 물어볼 때마다 거절당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해요.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 시각장애인이라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건지 이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전맹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저시력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흰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분이 길을 찾기가 어려우시구나, 내가 도와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신 후에 네,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좀 찾아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길을 설명할 때는 이쪽 저쪽이라는 지시 대명사 대신 예를 들면 숫자를 넣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쪽 저쪽이란 방향 대신 오른쪽 왼쪽이란 표현을 써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길을 설명해 주신다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첫 번째, 길을 설명할 때. 가희가 흰지팡이를 들고 길을 걸어가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저기요. 말을 건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해밀도서관 찾고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가야 돼요? 제가 같이 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가는 방향이 달라서 설명으로 네. 해드릴게요. 네네네. 앞으로 쭉 직진하시다가 네. 골목 지나서 네. 바로 왼쪽에 있고요. 네, 왼쪽으로 도실 때 계단 있으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희가 앞으로 직진하여 걸어가다가 왼쪽에 있는 해밀도서관을 찾아 걸어 들어간다. 두 번째, 안내보행시. 가희가 길가에 서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다가온다. 도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해밀도서관 찾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저도 마침 해미도서관 가는 길이라서 같이 가드릴게요. 네. 제 팔꿈치 잡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가희가 행인의 팔꿈치를 잡고 안내보행에 따라 길을 걸어간다. 시각장애인 분과 가야 하는 길이 같을 경우 안내보행을 해주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각장애인 분께 팔꿈치를 내어주시고 제 팔꿈치 잡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시각장애인 분의 반보 앞서서 안내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을 주시는 시각장애인을 밀거나 끌거나 흰지팡이를 잡고 먼저 앞장을 쓴다거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방법으로 보행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종서가 횡단보도를 찾아 걸어간다. 이제 곧 신호등이구나. 종서가 음성신호기를 찾아 누른다. 뭐야, 이거 왜 안 되지? 고장났나? 종서가 신호등 앞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다. 뭐지? 건너는 거야, 안 건너는 거야? 초록불이 바뀌고 사람들이 신호등을 뭔가? 건너나 종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추워.
보통 신호등에는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위한 음성신호 유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신호 유도 장치가 한 곳에 여러 대가 있거나 아니면 리모컨을 누르거나 음성신호 유도 장치를 직접 눌러서 작동을 시켰을 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음성 유도 신호등이 어디 있지? 이래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올바른 영상 만나보실까요? 종서가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서 있다. 지금 초록불인데 건너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옆에 있던 행인의 안내에 따라 길을 건넌다. 자, 그럼 다음 상황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종서가 해밀도서관 입구를 들어온다. 종서다. 소혜가 종서를 보고 다가온다. 종서야, 안녕. 나 소혜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왔어? 나 여기 책 보러. 몇 층? 나 2층. 내가 안내해줄게. 오케이, 잠깐만. 종서가 흰 지팡이를 접는다. 좀 접고. 됐어, 가자. 종서가 소혜의 팔꿈치를 잡고 걸어간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걸어가던 중 계단이 나오고 종서가 넘어진다. 시각장애인 분들과 길을 갈 때는 길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당황하지 않으시게 도와주시면 좋고요. 길이 좁아지는 골목길이라던가 아니면 지면의 변화 등이 감지되기 전에 보행자에게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시각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걸음 앞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세 걸음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길이 좁아집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올바른 영상 만나보실까요? 됐어, 가자. 종서가 소혜의 팔꿈치를 잡고 걸어간다. 어제 뭐 했어? 난 어제 컴퓨터 앞에 켜서. 계단 있어서 나 먼저 올라갈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났을 때 에티켓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시작입니다. 네, 함께 살아가는 세상 모두가 배려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